지금부터 2019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본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신고 순서도입니다. 실적신고 준비는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 이용료를 결제를 하여야만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실적신고 제반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서류를 출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협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관련 서류는 2020년 2월 17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2차 신고 재무제표 관련 서류는 2020년 4월 16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으로 우편 제출 시에는 신고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꼭 접수증을 확인하시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재검토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사 실적 평가 확인 결과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며 경영상태 평가 결과 확인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공능력 평가 요소 확인은 7월 10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증명서 발급이 공시 일정입니다. 공사실적 증명 발급은 2020년 6월 1일, 경영상태 증명 발급은 2020년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시공능력 평가의 공식은 2020년 7월 말에 예정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말에 시공능력 평가액이 고시가 되면 여러분께서는 시공능력 평가액을 건설업 등록 수첩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건설업 등록 수첩 기재는 여러분께서 건설업체를 등록한 관할 소재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로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고 서류 제출 전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입니다. 실적 신고 서류는 1차, 2차 모두 포함해서 협회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업체는 건설공사 실적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적이 없음을 1, 2차 모두 실적 신고를 하여야만 시공능력 평가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 전문건설업체, 경업업체의 경우 공사 실적 신고는 업종별 소관협회에 각각 신고하셔야 됩니다. 종합, 전문건설업체, 경업업체 재무제표의 입력 및 신고는 일원화하여 한 개 협회에 신고하셔도 가능합니다. 신고 서류는 제출 후 추가 또는 수정이 불가함을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실적 신고 시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9년 공사 실적 신고 시에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누락분을 포함 3개 연도 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내 실적은 기성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건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공사는 한 건의 주된 공사로 신고하셔야 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정으로 분리하여 신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턴키 공사 등 설계, 전기, 통신공사 등 비건설 부분은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동시에 보유하는 업체의 경우 한 건의 공사를 종합공정과 전문공정으로 중복하여 신고하거나 분리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 하도금 준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상 공정세분류 코드는 주요 공정별 실적 및 조달청 PQ 동일 공정실적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공사 내용에 부합하는 공정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이 없는 공정으로 신고 시 실적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실적 평가가 완료된 후 세부 공정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증명서는 실적 신고상 신고 번호 순으로 묻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좌측 여백에 신고 번호를 붉은색 펜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 협회와 우리 협회에 동일한 공사 실적을 이중 신고한 경우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 작성 및 교재 내용에 대한 모니터입니다. 본 화면에 보신 것처럼 실적 신고 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원사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비회원사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신고 서류는 제출 후 수정신고, 내용의 수정 또는 추가가 불가함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기정실적신고서는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자료로 제출됩니다. 건설공사 실적을 허위 신고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됨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별도의 수수료가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허위 신고 시 제재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을 협회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할 예정이오니 확인 기간 중 홈페이지에 업체가 직접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재검토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검토 내용이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평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본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초보자 및 입문자용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첫째, 로그인입니다. 여러분께서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해서는 상단에 보시는 로그인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실 때에는 업체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서 작성입니다. 1차 신고기간, 2차 신고기간에 건설공사 실적과 재무제표를 신고하실 때에는 신고서 작성 화면을 누르신 다음에 이동을 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접수 미비서류 확인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건설공사 실적신고, 재무제표 신고서를 서류 작성에서부터 접수 완료까지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평가 결과 확인입니다. 평가 결과 확인은 여러분께서 실적신고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가 결과 확인 및 재검토 신청 기간 중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평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세금 계산서 확인입니다. 세금 계산서 확인은 업체가 납부한 금액의 회비 입금증 또는 세금 계산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접수증입니다. 접수증은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신고한 건설공사 실적신고가 제대로 접수가 되어 있는지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인인증서 할인입니다. 여러분께서 시스템을 통해서 실적 신고를 하실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로그인하셔야만 실적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건설협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제휴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할인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인된 공인인증서 신청은 건설업체 신고안내 시스템 로그인 창 하단에 공인인증서 할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성자 정보 및 업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왼쪽에 보시면 작성자 담당자 및 홈택스 온라인 전송란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작성 담당자 및 홈택스 온라인 전송 화면이 뜨게 됩니다. 첫 번째, 작성 부서 및 작성 담당자입니다. 이 란은 추후 실적 신고 서류 검토 시 보안 사항 등을 동 담당자에게 통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부서 및 성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재검토 기간이라든가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작성된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실적 신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성명과 부서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연락처입니다. 실적 신고 검토 결과 확인 안내 등 휴대폰 번호로 안내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변경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자료 요청 및 평가표 확인 안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개요는 보시는 것처럼 본 화면을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법인 설립일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회사 설립 연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등록장상에 사업 개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의 성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대표자의 경우에는 한 명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사 소재지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주 영업 소재지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본점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사의 실질적인 주된 영업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및 팩스입니다. 실적 신고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팩스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업 형태 및 상장 여부, 겸업 여부입니다. 각 란에 자사의 해당 사항을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외 건설업 유무입니다. 해외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등록번호입니다. 건설업 등록번호란에 자동으로 표시된 자사 보유 종합건설업체의 등록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설업 등록번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시 종업원 수입니다. 상시 종업원 수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사 또는 공사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 기능공, 사무직, 고용원 등으로 본사 발령 종업원 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시 종업원 기술인 수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건설 기술인 보유 현황에 기술인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타 공사업 등록 현황입니다. 화면 좌측 메뉴에서 기타 공사업 등록 현황을 클릭하여 보유한 기타 공사업 등록 현황을 입력 저장하시면 됩니다.
20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소방시설, 환경, 주택건설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의 등록번호와 취득일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됩니다. 취득일은 면허 최초 등록일을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기존 실적 신고서 입력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좌측 메뉴에 건설공사 기존 실적 신고서를 클릭하시면 본 영상처럼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전년도 자료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전년도 신고 내용 중 화면에 보여지는 공사에서 당해 연도에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되어 금액, 공사 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 수정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규 건에 대해서는 보시는 화면에 추가 클릭을 하여 신고 내용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첫째, 신고 번호입니다. 2019년도에 새롭게 발생한 신규 건에 대해서는 신고 연도를 2019년, 1년 번호는 001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2월 공사 또는 변경 계약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해 연도 신고 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2019년 001 또는 2019년 002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합병, 양수한 업체의 공사의 경우에는 19년에 합병, 양수한 경우 정전법인이 신고한 신고번호의 연도 부분은 동일하게 입력하고 뒷부분만 1001, 1002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전차의 공사와 상관없이 신규로 번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차 공사의 신고번호가 2018-0011일 경우 2차 공사는 2019-001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에 입력한 신고번호는 증명서의 신고번호와 반드시 일치하셔야 합니다. 다음 공사명입니다. 공사명에는 계약서상의 공사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공정분류는 해당 공사의 공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 보유하지 않는 등록업종에 해당하는 공정코드를 선택하여 신고한 공사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는 업체가 적용공정을 선택한 경우 적용공사 실적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지역 상세 주소는 공사 현장 세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급 종류는 원도급 공사인지 하도급 공사인지 자기공사인지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도급 공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발주자명입니다. 발주자명에는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해외 공사의 경우 발주 국가명을 함께 기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고속도로청 가로 열고 스리랑카로 함께 표시하셔야 됩니다. 도급 종류에서 하도급 공사를 선택한 경우 원도급자명이 아닌 발주자명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대행한 경우 조달청이 아닌 해당 요청 기관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경쟁 유형입니다. 경쟁 유형에 따라 해당 부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동도급 여부 및 지분율입니다.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 여부 및 자사의 지분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입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은 공공공사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에는 적격심사 낙찰제 공사, 최저가 낙찰제 공사,
기타 공사,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 종합평가 낙찰제 공사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분류 2에는 일반 공사인지, PQ 대상 공사인지, 대안 입찰 공사인지, 설계 시공 입찰 공사인지, 기술 제안 입찰 공사인지, 적격 심사 대상 공사인지를 판단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 형태는 장기 계속 공사, 계속비 공사, 그 외 공사 여부는 입찰 공고문 또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해당 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 착공, 준공 연월입니다. 계약 연호는 계약사상에 연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이전에 계약 공사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변경 계약한 경우 계약 연호는 최초 계약서상에 계약 연월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착공, 준공 연월이 계약서상 연월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착공, 준공 연월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허가 기간 및 인허가 연월입니다. 해당 발주 공사를 인허가한 기간 및 인허가 서류상의 연월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고 부분은 공사의 규모, 공법, 공동도급 지분율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 기정실적 신고서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기정실적을 하실 때에는 누락분을 포함 3개 연도 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3개 연도는 2017년, 2018년, 2019년도를 의미합니다. 둘째,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를 하실 때에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 신고 시 제외가 됩니다.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로는 건설 용역,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가 포함이 됩니다.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처럼 말씀드린 이 5가지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공사와 위에서 말씀드린 비건설업 실적을 타 협회와 우리 협회에 중복 신고한 경우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년도 중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사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기정실적신고서에 총 계약 및 당해연도 계약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기정실적신고서에 총 계약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기성, 당해연도에 시공한 부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한 건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공사는 한 건에 주된 공정공사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정으로 나누거나 분리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발주자가 공급한 자재 금액이 있는 경우 계약액 및 기성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 하도급 중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도급 내역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기준 금액의 50% 또는 100%가 시공력 평가의 상정 시 반영이 됩니다. 여덟 번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만 원 단위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면세 및 영세율 적용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발주자 사업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열 번째, 건설공사 실적신고상 공정세분류 코드는 주요 공정별 실적 및 조달청 PQ 동일공정, 실적평가 등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상의 공정입력 부분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11번째,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는 전문공사는 종합공정으로 신고하실 수가 없습니다. 12번째, 건설업종 무등록 및 영업정지 중 영업활동의 경우에는 공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3번째, 공사 실적 평가 결과는 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하여 2020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통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물품 구매, 제작 납품, 용역계약 실적 부분입니다. 물품 구매, 제작 납품, 용역으로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건설업 등록과 시공을 입찰 참가 자격 조건으로 제한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을 했을 경우에만 공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물품 구매, 제작 납품, 용역 계약을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건설공사 실적증명서가 있어야 되며 도급계약서 사본, 입찰 공고문이 필요합니다. 필요시에는 실행내역서, 설계도면, 인허가 서류, 키스콘 통보대장 등 추가 서류 요구가 가능합니다.